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지구과학원 중산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이번 중산고는 이제 처음부터 지사학의 법칙까지가 시험 범위였고요. 지사학의 법칙까지다 보니까 이제 부정합이나 단층, 습곡 같은 것들이 시험 범위 내에 들어갔는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단층, 습곡, 그 다음 부정합 같은 경우는 이 지사학 법칙 다음, 즉 기말고사 범위죠. 지금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물론 2025년도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내신 분석 리포트의 취지 자체는 올해 이제 2024년이죠. 1학기 중간고사를 본 친구들이 남아있는 1학기 기말고사, 그 다음 2학기 중간고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학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포인트로 잡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습곡, 단층, 부정합 같은 경우는 1학기 기말고사 범위인 상대 연령, 절대 연령 파트에서 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앞부분에 있는 지질 구조, 습곡이나 단층이나 부정합 같은 경우, 포획 같은 경우는 관입 다시 한번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험 대비를 준비할 때 본인들이 앞부분의 기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인강을 통해서나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판의 경계에서의 이동이나 고지자기의 이동과 회전 같이 이제 전통적으로 1학기 중간고사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문제는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려운 문제보다는 친구들이 개념을 얼마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 그걸 언어적으로 풀어서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중산고 친구들은 막 수특이나 고3 모의고사에 있는 계산이 들어가는 어렵고 까다로운 것들을 공부하는 것보단, 푸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지구과학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 개념이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예를 들면 단층 같은 경우에도 역단층이면 상반이 왜 올라갔는지, 어디에서 역단층이 주로 발견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개념형으로 언어적으로 풀어서 낼 거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내가 꼼꼼하게 공부하고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총평이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객관식 27문항이었어요. 문항수가 적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백예너의 대륙 이동설 증거부터 지사학의 법칙까지 전체적인 개념의 문제를 꼼꼼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나 프린트 안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게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대표 문항 분석은 이제 시험지를 구하셔서 이제 보시면서 듣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해양저 탐사 기술을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에 자세하게 기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자력계를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자력계라고 나오면 고지자기에 대한 것들을 유추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문제집에서 처음 보는 내용이었다 보니까 당황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 문항이 아마 가장 까다로웠을 겁니다. 상부 멘틀의 운동과 판의 이동 문제였고요. 이것도 왜 까다롭냐면 수능 특강이나 고3 모고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는 아니었어요. 9번 문항입니다. 시험지를 만약에 구하셨다면 9번 문항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또 찾아서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 있는 내용일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를 얼마나 꼼꼼하게 숙지하느냐가 중요했던 시험이었어요. 16번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염기성암, 산성암, 뭐 고철질암, 규장질암, 물론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에서도 배웁니다만 이 용어들은 다른 용어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요도 있게 자주 언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꼼꼼한 게, 세세한 게 중요했다. 그리고 또 육상, 연안, 해양 환경 같은 거나 이제 우리나라 퇴적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지역적이었죠.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출제가 되질 않았다라는 거고요. 상대 연령이 시험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사학의 법칙이 무엇이고 이 각각의 지질 구조를 보면서 어떤 지사학의 법칙과 이제 매치업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25번부터 27번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적이거나 아주 까다롭거나
뭐 루트가 들어가는 계산이라든지 이런 뭐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판의 이동, 해령의 이동을 까다롭게 계산하고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중상고의 전통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대신에 다시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본 개념들이 언어적으로 풀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 개념이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를 꼼꼼하게 알아야지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